예, 9월의 첫날 뉴스탑 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1위가 나왔습니다. 전쟁입니다. 문자 받은 이재명 대표. 제1야당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 이 사법 리스크가 이제 현실이 된 걸까요?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이 됐는데 모든 이슈는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 뉴스에 집중이 됐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재명 대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을 하게 되는데요. 조금 전 이 사실을 민주당 대변인이 직접 공개를 했습니다.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사정기관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했음에도 묻지마 소환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소환 요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사건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고발 사건은 줄줄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야당 대표의 정치적 발언은 사법적 판단에 넘겼다니 황당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했던 대선 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물러설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정치 보복에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입니다. 박성준 대변인의 브리핑을 들어봤고요. 그런데 이 브리핑 전에 이재명 대표가 최측근 보좌관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 사진이에요. 국회 사진기자단이 찍은 포착한 이 사진. 김현지 국장, 이재명 대표의 휴대전화 사진입니다. 백현동 허위사실, 대정동 개발 관련해서 사실공표, 김문기 모른다고 한 관련 의원님 출석 요구서가 방금 왔습니다. 전쟁입니다. 그 사진을 좀 더 꼭꼭 씹어볼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큰 사진으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저 사진입니다. 조금 더 당겨보면 818호,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회관의 이 사무실 818호 얘기가 있어요. 오전 11시 10분경에 받은 저 문자 메시지를 이재명 대표는 오후 3시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3시 5분쯤 확인한 셈입니다. 저 사진 얘기 좀 더 나눠볼 텐데 먼저 이도원 의원님. 네네. 제1야당 당대표가 취임하자마자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 경찰에서 그 부인 그 김혜경 씨하고 그 배모 사무관을 뭐 검찰에 송치하긴 했습니다만 검찰에서는 어떤 이런 움직임이 있을 거는 전혀 그 예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그 저 대표의 오랜 측근인 김현지 지금은 보좌관이죠. 보낸 문자를 보면은 이런 사실이 왔고 전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저 시간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사실은 알고 뒤늦게 문자를 다시 한번 그 확인한 걸로 보이고 이재명 대표가 3시간 동안 뭐 4시간 동안 모르고 있지는 않았겠죠. 어쨌든 이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건데 지금 검찰이 그 저 소환을 통보한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둘째, 대장동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세 번째, 김문기 전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 그 개발 1처장 관련해서 허위 사실 유포했다는데 그 대장동 관련된 사안이 김문기 처장 건인지 아니면 또 다른 대장동 건이 있는지 그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검찰은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6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나 저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할 건가? 아까 박성준 의원 저 대변인 발표 보면은 뭐 정치 보복이다, 정치 탄압이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당에서 나가지 말라, 특히 개딸들이 아마 나가지 말라 이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 보통의 경우 서너 번 응하지 않으면은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만 왜 지금 이렇게 급박하게 하냐면 오는 9일, 앞으로 8일 남았죠. 선거법 위반 기소를 하느냐 마느냐 그 시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현재 입장에서 봐서는 출석하지 않고 검찰은 기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고 하나만 덧붙이면은 김현지 보좌관도 전쟁이라고 그 얘기했는데 실제로 여야 간의 전쟁이 벌어질지 아니면은 이 대표 측과 검찰 간의 전쟁이 벌어질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쟁입니다라는 문자 메시지가 꽤 인상적이고 저 818호는 의원회관 사무실 8층에 위치한 818호 참가자 8명은 아마 이재명 의원실의 뭐 당 사무처 의원실 직원들이겠죠. 전쟁입니다. 근데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면 김주일 대표님 원래 그 윤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보냈던 이른바 내부 총질 그 문자 때 당시 이재명 의원이 초선임에도 사진 잘 안 찍히는 명당 자료라고 했었는데 일단 사진이 포착이 됐고 근데 이 문자 메시지는 또 11시에 김현지 국장이 보냈고 3시에 확인했다. 그리고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뭔가 모르겠어요. 속내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언론에 공개돼도 전혀 문제가 없다. 혹은 이재명 대표도 진짜 전쟁으로 격양된 반응에서 이 사진이 포착됐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충분히 뭐 일부러 좀 언론에 사진 기자한테 포착되게 본 거 아니냐 이렇게 유추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예. 그게 중요한 팩트는 아닙니다. 어쨌든 아니, 뭐 뭐 그럼요. 소환 통보를 받은 거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분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전쟁이라고 한다라면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틀 전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해서 조만간 뭐 이렇게 영수회담 하자. 당 상황이 안정되면은 여야 대표 같이 만나자. 어저께는 권성동 대표랑 회담하면서 여러 신경정도 벌이고 뭐 덕담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덕수 총리 접견하고 뭐 이러해서 뭔가를 이제 야당 대표로 해보려고 하는데 바로 검찰이 소환 조사한다라고 했을 때 야당에서 느끼는 당혹감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거죠. 예. 다만 뭐 이제 이 내용들이 3가지 의혹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검찰한테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실망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6대 의혹에 대해서 정말로 열심히 검찰이 팠잖아요, 지금까지. 예.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이를테면 배임, 직권남용, 횡령, 뇌물수수 뭐 이 정도는 검찰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고작 한다는 게 대장동 관련해서 5,503억 원 개발 이익을 환수했다라는 게 이게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는데 이거는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이미 검찰이 기소를 해가지고 예. 대법원까지 무죄가 나왔던 사안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1,822억 원 현금으로 환수를 했고 나머지는 고속도로 나들목 아니면 터널로 해서 이거를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라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이미 그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다 된다라고 한 거거든요. 지금 예전에 기소했던 거를 자기들이 졌던 걸 또 기소했습니다. 이게 기소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로 소환 통보를 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대한민국 검찰 좀 힘 좀 내십시오. 그래서 어디 한동훈 장관 말대로 깡패 수사 하겠습니까? 지금 이거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면서. 근데 김주일 대표님, 근데 제가 좀 굳이 반론하자면 뭐 혐의가 크고 작을 떠나서 예전에 이재명 당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당시 후보 토론회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사 상실까지 위기 갔다가 구사일선 살아났잖아요. 예. 어쨌든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물론 뭐 검찰이 더 큰 사건을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죄가 가볍다면 꼭 가볍다고 할 수는 있는 건지 뭐 그 부분도 좀 제가 묻고 싶어서요. 그때 대법원 판결이 상당히 유의미했는데 뭐냐면은 예. 친형 이 강제 입원 의혹에 대해서 김영환 후보하고 이제 설전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결국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폭넓게 이런 정치적 발언은 인정해줘야 된다. 이거를 검찰이 하나하나씩 재단하면 안 된다라는 게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었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어요. TV 토론은 아니고 국정감사 자리거나 의회 국회 자리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취지에 벗어난 게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왜 심각한지 요건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이재명 대표가 국토부에게 협박받았다 이 말 자체가 아니라 전혀 사실과 다른 거를 알면서도 국가기관을 기망한 거를 그 검찰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국토부에서 요청 공문이 왔을 때 성남시가 물어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혹시 그 특별법, 그러니까 그 지방 이전 관련 특별법으로 요청하는 거냐? 그거는 모든 기관이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라야 되니까 그걸 알려달라니까 국토부가 그건 아닙니다. 단순한 협조 요청입니다 하고 그 내용을 성남시가 이재명 그 시장에게 보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전혀 협박이 아니고 단순한 요청이라는 거를 분명히 성남시장인 이재명 대표가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아주 적극적인 그 거짓말로 본 거고 지난 그 2018년 경기도지사 그 경선 당시에 했던 그 혐의도 분명히 거짓말인데 그 대법원에서 어떤 논리를 폈냐면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뭐 아주 적극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당시에도 예. 아니 어떻게 저런 법리가 있냐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던 판결이고
이번에 다시 대법원에 간다면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대법원까지 갈지 말지는 좀 봐야 됩니다만 오늘의 한마디는 뭐 제가 단언하자면 전쟁입니다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을 김현지 전 비서관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의원실에 합류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데 전쟁입니다. 뭐 야당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재명 의원실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표현을 썼겠죠. 김현지 전 비서관 사실 당시 대장동 아파트 분양받아서 특혜 의혹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당시에도 김현지 전 비서관 이름이 대장동이었대 꽤 오르내리긴 했었습니다. 네, 이제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에 측근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처음에 이제 만난 인연이 언론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요. 성남 참여자치시민연대라는 곳에 이재명 대표가 집행위원장을 했을 때 예. 사무국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인연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지사 시절에 비서관을 했고요.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 되니까 이재명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니까 이제 보좌관으로 이제 들어왔어요. 합류를 했죠. 네, 이 정도 되면 정말 측근인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왜 이제 논란의 중심이 됐던 게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지금 대표와 불륜설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 김현지 보좌관이 지금 사실 아니라고 고소했습니다. 네,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언론에 많이 났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명한 대장동 아파트를 당시 6억 원에 분양받았다고 해요. 지금은 엄청나게 올랐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주목받았던 인물이었는데 그 인물이 또 국회로 들어와서 또 지금 이제 전쟁입니다. 이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잠깐 말씀하신 그 부분을 얘기하면요. 국토부로 협박받았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이게 사실이 아니라 그러면 사실 이거는 선거법 위반으로 위험해지거든요.